안녕하세요.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 그리수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대륜고 1학년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22년도 1학기 중간고사이고요. 1학년 올라와서 처음 보는 수학시험,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수학시험. 굉장히 떨렸을 거고, 우와, 대륜고 엄청 빡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예전에 단답형 대비해서는 좀 문제 난이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이 떨어진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상세한 내용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다항식의 연산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요. 문제에 있어서의 난이도는 실제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 당연히 어렵게 나옵니다. 이 부분.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타 학교들은 보통 어디까지 내냐면, 그 방정식, 그 여러 가지 방정식, 뭐 요 정도까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범위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난이도 문제가 꽤 많아요. 보시면 앞에 객관식에서도 이렇게 두 개 정도 보이시죠? 하나, 두 문제 해서 총 세 문제. 그리고 뭐 뒤에서 단답형과 서술형에서도 한 세 문제니까 총 여섯 문제나 상난이도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보시면서 학교 대비 많이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과서는 출판사가 미래인이고요.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문제풀이 할 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기억, 니은, 디귿이 항상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에 있는 디귿 문제를 앞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푼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표 한번 볼 건데요. 배점이 보시면 점점 올라가시는 거 볼 수가 있죠. 객관식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상난이도들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과 단답형인데 단답형에서 상난이도가 조금 많아요. 서술형에서는 상난이도가 없어요. 서술형 상난이도 내면은 난리 나죠. 막 엄청나게 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점, 그 다음에 100점과 더불어서 이제 그 문제 난이도 구분 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뭐라 그러지?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원별 문항수 또한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출제 파트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어땠다라고 했죠? 그죠? 조금 좁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난이도는 확실하게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다항식의 연산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출제하는 어떤 배점이나 문항수들이 적절하게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의 난이도는 기초적인 거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중 이상, 중상, 뭐 상 이런 난이도 문제들이 구성이 훨씬 더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난도 문항의 비중이 응용 그 범위는 나머지 정리 그 단원하고 2차 방정식 정리 단원에 좀 약간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단원, 2차 방정식 단원. 선생님 잠깐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그런 거지 무조건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서 꼭 이제 여기서 고난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의 포커스가 여기에 조금 맞춰져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단답형하고 서술형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서술형 1번, 2번, 3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곱셈 공식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든지 그 다음에 직선과 이차함수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든지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유형들의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단답형 4번, 5번, 6번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죠. 얘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찾는 게 이제 문제였었습니다. 요거 배수 찾아라라고 하면 어쨌든 간 조립제법 해가지고 인수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가 이제 보여야 되는 거고 그걸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숫자적인 부분으로 확인을 하는 거였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유형 단답형 5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나눠져 있는 케이스 분류 문제였어요. 케이스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습 좀 계속 해 주셔야 돼요. 수능형 문제도 그렇고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은 구간이든 어떤 종류든 뭐 K가 얼마일 때, K가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 풀이하는 거 상당히 난이도 높일 때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적인 측면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도형 문제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문자로 반지름을 표현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얘네들에 대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에 대한 내용, 이용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직각삼각형 정말 오지게 나옵니다, 여러분. 직각삼각형 도형 나오시면 수직, 직각삼각형, 닮음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닮음을 활용한다 그랬죠. 닮음은 직각 나오거나 하면 거의 90% 이상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득점 문항이었어요. 앞에서 소개했었던 4번 문항과 5번 문항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나이도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이 차이 나는 숫자라는 아이디어 찾아내야 되고 인수분해를 해서 배수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 복잡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아이디어만 찾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단답형 4번이었고요. 단답형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조를 할게요. 그냥 케이스 분류 잘 해라. 이런 문제들 골라서 풀어라.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분류 엄청 문제 이제 연습시킵니다. 오셔가지고 그 문제들 많이 받아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꼭 맞추시길 바래요. 대륜교 학생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6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적인 문제 직각이 나오고 문자 설정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나왔다는 건 직각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닮음은 당연히 그 직각으로 인해서 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래요. 작년 대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 그런데 문제들을 이제 풀다 보면 단답형 문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죄송해요. 선생님 글을 읽다가 조금 잘못 읽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2차 함수 그래프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정리라든지 고난도 문항들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륜고 시험 문항에서 약간 특징이 뭐냐면 단답형 문제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선택형이나 서술형에 비해서 높아요. 높은 이유는 알겠죠?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러지? 상위권에 대해서 그 수준을 좀 갈라야 된다라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성적 분포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 난이도가 배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지 않으니까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연습도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대륜고 기출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단답형이 예전에는 풀이 과정도 완전히 길고 좀 약간 뭔가 복잡하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답형 쪽에서가 아니라 선택형 부분, 객관식 파트 부분에 후반에서 문항들이 좀 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대륜고의 이런 계속해서 유지해오던 기조를 조금씩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어디서든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계산형을 물어본 계산 능력치를 물어보는 문제들 꼭 출제가 어디든 될 수 있다. 객관식이든 선택형이든 서술형은 아닐 것 같아요. 서술형 하다가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분명히 그 난이도까지 높아버리면 점수 후루룩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신기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이래요. 배점이 높은 서술형 조금 공략 한번 해보자.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배점이 높다 보니까 이거 조금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는 거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들 해석하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단순 조건 같아도 그 안에서 내가 딱 직관적으로 바로 알고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형태, 수문 조건을 찾는다든지 그 개념에 대한 증명에 대한 내용들을 깊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낮아진 것 같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복잡한 문제가 그 객관식의 후반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다시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난이도 학생들 당연히 단답형에서 한 두세 문항 정도 맞추시면 승부 볼 수 있겠죠. 근데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하게 고난도 킬러 문항까지도 다 접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학원으로 오세요. 오시면은 그 자료들을 전부 다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개인별에 맞춰서 오답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었고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빡세다라는 생각하셨을 거고, 기출문제 풀고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새로운 문항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반복이 많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완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그 내년 후년에 이제 중간고사, 대륜고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시험 대비하시고 꼭 성적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궁금하거나 시험 대비를 잘하고 싶다면 그리수학 831 학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 보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